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실비 제르맹 작가의 분노의 날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영상에는 스포가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프랑스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벌목꾼인 앙브로아즈 모페르티는 어느 날 그 숲의 소유자인 코르볼이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 카트린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간 벌목꾼으로서 참아온 분노와 카트린의 시신을 보고 느낀 광적인 사랑에 순간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코르볼의 행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코르볼로부터 숲을 빼앗고 갑자기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광기에 눈이 먼 그는 코르볼의 숲과 돈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아들과 코르볼의 딸을 결혼시키는데요. 그러다가 자신의 손녀인 카미유가 카트린을 꼭 빼닮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카트린, 사실은 카트린의 시신을 보고 사랑한 거지만 아무튼 그녀를 꼭 빼닮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그는 더 큰 분노와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책 뒤에 쓰여있는 문구 때문이었어요. 신비하고도 기이한 색채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계, 그 안에서 펼쳐지는 파괴적인 사랑과 광기의 연대기. 이 뭔가 오묘하고 신비로운 문구를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약간 아름다움과 광기가 뒤섞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끌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책에 감히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별 5개 만점에 100개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 책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 책이 너무나도 좋았고 정말 읽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100번, 1000번 들었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도 물론 훌륭하지만 사실 저는 줄거리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작가의 문체인데요. 문체랑 이 작가가 장면을 서술하는 방식,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문장이나 이런 서술은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너무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저같이 글을 쓰고 싶어 하거나 혹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절망감과 괴리감을 안겨줄 정도로 제가 뒤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지만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취향에 따라서는 책이 좀 어렵다 혹은 전개가 느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 책을 읽는데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책을 교생 실습 나갔을 때 그때 거기서 뭐 수업 안 하거나 이런 빈 시간에 읽었는데 읽다가 또 읽고 같은 부분을 또 읽고 반복해서 읽은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루하거나 혹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밀도 있고 아름답다 보니까 진짜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꼭꼭 눌러 읽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상 깊었던 건 이 책 안에 참 다양한 종류의 광기가 나오는데 각각의 광기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혹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앙브로아즈 모페르티의 광기, 이 책의 메인이 되는 광기이고 또 모든 사건의 약간 발단이 되는 광기인데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악으로 발현되는 광기입니다. 비극에서 시작된 이 광기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 파괴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면에 이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에드메의 광기도 있는데요.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러니까 선으로 발현되는 광기입니다. 광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선하고 경건하고 자애로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인데요. 이거는 세상에 이제 밝은 빛을 선사하는 광기입니다. 이런 광기들이 발현되는 순간부터 사그라드는 순간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인간의 분노와 광기, 집착, 선과 악에 대한 신비를 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정말 좋아했는데요. 작가가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금욕이랑 인간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썼었대요.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성서의 구절도 많이 나오고 인물들이 성모님에 대한 찬미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신화적인,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시간적 배경이 이 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초월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꼭 중세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간적 배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때로는 현실을 벗어나서 판타지적, 그러니까 환상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정말 오묘합니다. 진짜 오묘해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약간 잔혹동화 같기도 하면서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정말 이 책을 읽는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끝날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노인들에게 죽음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미 오래전에 그 뿌리와 힘을 상실한 숨결 하나를 낚아채는 것으로 족하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화석화된 광기 몇 알, 그 마르고 갈라진 깍지들을 주워 모으는 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노인은 최종적인 반기를 들며 분연히 일어선다. 그에게는 아직 과거가 전부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로 전부일 수 없다. 이 마지막 순간, 그는 광기로 빛나는 몹시도 단단한 이 알갱이들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에드메가 기도로 자신의 묵조알들을 반들거리게 했듯이 그가 분노로 연마한 알갱이들이다. 에드메는 떠나고 없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푸른 죽음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갔다. 그러나 노인은 아직 저항한다. 시큼하고 씁쓸한 광기의 이 알갱이들을 악착스럽게 깨문다. 그가 좋아라고 물어뜯었던 알갱이들이다. 그런데 미녀가 이 알갱이들을 빼앗아 와작와작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노인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남아있다. 미녀가 창을 통해 달아난다. 죽음이 거기 있던 미녀의 시선과 자태를 취했던 것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한다. 옛날과 지금을, 전설 속의 뱀과 말괄량이들을, 사랑과 분노를. 앙브로아즈 모페르티는 평생 노인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리뷰였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또 한 권의 인생책을 만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후루룩 빠르게 읽기에는 좀 아깝고 밀도 높은 책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면서 읽기를 권합니다. 이 책의 진가를 다 맛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